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했고요. 자,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내용. 자,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기본형 외우셔야 되죠? 네. 됐죠? 기본형 외워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나머지 그래프들은 이 그래프를 전부 뭐 한 거다? 대칭이동하거나 평행이동해서 나타낸 거다. 자, 오늘 안 적을게요. 대칭이동 5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자, x축 대칭하면 뭐가 뭘로 바뀐다? y가 마이너스 y로. y축 대칭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원점은 x, y 보고 둘 다 바뀌죠. y는 x는 y로. y는 x로 바뀐다. 자, y는 마이너스 x는 이제 문자도 바뀌고 보도 바뀐다 했습니다. 그죠? x는 마이너스 y로,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평행이동은 도형의 평행이동만 좀 기억하자 그랬죠?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차 함수에서 그냥 좀 간단하게 봅시다. 기본형을 보면요. 기본형은 y는 ax 제곱, 얘가 이제 기본형이고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은 걸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네요. a가 0보다 크면 어디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고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대칭축 x는 제로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제 꼭 시점이 0,0이고요. 여기가 감소, 여기가 증가. 그리고 얘는 최소값은 뭐다? 0에서 나오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했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그랬죠? 역시나 대칭축은 어디에서? x는 제로에서 나오고 꼭지는 0,0. 그리고 이쪽에서 증가, 이쪽에서 감소. 그죠? 그리고 최대값은 0에서 나오고 y는 뭐다? 0과 같거나 나머지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놈을 표준 이제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얘는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고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뭐 넣을 수 있다? y 마이너스 q. 넣고 나면 이동한 이놈의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형은 애들이 보통 얘기하는 뭐다?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됩니다.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런 이제 형태가 된다고 했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요? 일반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오고, 얘를 뭘로 바꿔서? 표준형을 바꿔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바꿔서 풀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만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할까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런 이제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2차항과 1차항을 위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줄 거고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5x가 되겠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2로 묶어낸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로 나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눈다는 얘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밖에 있을 거고요. 최고차항 개수, 2차항의 개수가 1이 됐을 때 뭐 해주면 된다고요? 얘를 뭐해서 반으로 나눠서 이거 제곱한 거를 여기다 더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16분의 25. 상당히 귀찮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식은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면 이제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앞에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자, 얘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럼 곱해서 나오면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8분의 25 마이너스 1이 되니까 y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분의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8분의 17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놈은 뭐를?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네, 4분의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8분의 17만큼 옮긴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4분의 5만큼 옮기고요. 이쪽으로 8분의 17만큼 옮기게 돼서 얘가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뭐다?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y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x에 0을 넣으면 0, 0집은 얼마?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이 정도 지난다고 치면 그림은 요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대칭축은 당연히 꼭지점 있는 여기에서 나올 거고요. 얘가 x 4분의 5니까 x가 따라서 x는 얼마? 4분의 5가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4분의 5, 8분의 17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증가, 여기서 감소, 그리고 뭐다? y는 제일 클 때가 8분의 17, 나머지는 8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만 그리면 좀 이제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뭘 이용한 방법이다? 그렇죠. 대칭축을 찾아가지고 대칭축 가지고 그리는 방법이라고 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인수분해를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못하는데 이건 풀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2x 할까요? 2x 그냥 x라고 합시다. x가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8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뭘로 인수분해 된다?
x-2랑 x-4로 인수분해 되고요. 따라서 이놈이 0이 되는 x값은 얼마랑 얼마? 2랑 4.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니까 2랑 4를 지나야 되고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됐나요? 그럼 대칭축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운데서 나오겠죠? 얼마? 네, x는 3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왜냐면 2랑 4의 중간이니까 그죠? 둘이 다시 나누기 2 됐죠? 그러면 이 꼭지점 구하고 싶으면 x 얼마 넣으면 된다고요? 3, 3 넣으면 된다고요? 이거 얼마? 1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점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다.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대칭축을 이용한 방법은요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할게요. 대칭축의 방정식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대칭축의 방식은 뭐다? x는 네,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얘는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그럼 바로 대칭축을 먼저 찾아주면 됩니다. a 얼마? 1, b 얼마?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니까 얘가 얼마로 바뀝니까? 2분의 6으로 바뀌겠죠? 얼마? 3이 되네요. x는 3. 자, 그럼 여기다 3 넣어. 아까 넣어봤죠? 넣었으니까 이거 얼마? 3, 마이너스 1. 자, 더합니다. y축부터 표시하려고 그랬네요. y축은 x는 0 아닙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왼쪽이 되겠죠? 왼쪽에 넣으면 여기 넣고요. 0 넣어봅시다. 빡빡 넣으면 얘 얼마? 0,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네. 얘는 8이고, 그럼 y축은 제로에 있잖아요. y는 제로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까워요? 마이너스를 훨씬 가깝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가깝게끔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대칭축을 위한 그림이었고요. 뭐를 제일 많이 씁니다? 사실 이제는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오늘 수업 듣는 사람이 성민이밖에 없구나. 수원에서도 이거 씁니다. 오늘 이거 봤지, 성민아? 너도 내 수업 안 듣는구나. 수원은 네, 수원. 아, 아무도 안 듣는구나. 오늘 이거 설명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고요. 이게 이제 이참수였고 1참수 그리는 거 조금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대칭축 중에서 그리는 게 약식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참수도 설명을 드렸네요. 자, 영상은 주말 중에는 꼭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영상 좀 참고해가지고 그림을 연습해 보시고 1참수는 당연히 1참수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형을 가지고 이동관계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이제 이동관계 이거다. 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약식으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참수의 약식은 x에 0을 넣었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x에 0때 y는 b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이놈이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y 제곱은 즉 y축과 만나는 점이 이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 x 앞에 있는 이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기울기다. 요거 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죠. 따라서 y는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다. 이걸 그릴 거면 x축 y축 표시해주고 이게 y절편이니까 6에서 만나야 되죠. 0,1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도만 표시할까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y가 얼마? y가 0이 돼야 되겠죠. y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0 되려면 x가 얼마? 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y는 2분의 1x 플러스 5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 그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y절편이 오니까 일단 0,5는 지나야 되겠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1인 놈이 딱 이렇게 반자른 이거 0이랑 0의 중간 들어가면 45도거든요. 2분의 1이니까 좀 더 좋다? 완만해야 되겠죠, 경사가. 완만해야 되니까 완만하게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x절편 정도? 됐죠? x절편 특징은 뭐가 0이라고요? y가 0. 이거 0 되면 x 얼마 돼야 됩니까? 네, 마이너스 10이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참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저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2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네. 네, 여기까지 했네요, 어제. 자,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 이참수랑 똑같습니다. 제가 그리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자, 유리함수도 그래프가는 당연히 내용이고요.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본형 외우시고,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몇 개 끝이 적어봅시다.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질문을 안 받아도 되나? 프린터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아, 네. 안 해요, 의외로. 아, 네. 다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다 풀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렵던데요. 아, 당연히 어렵지. 다 풀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 풀라고 준 게 아니니까 다 풀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위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참수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풀 수 있으면 그래프들마다 풀리는 게 좀 비슷비슷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수가 되면 유리랑 무리도 좀 비슷하게 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켓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참수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참수 프린터 위주로 해주시고, 여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도 문제들이 좀 있는데 뭐 나는 유리함수를 타겟으로 하고 싶다. 그럼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려면 이참수를 타겟으로 잡고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 좀 해볼게요. 자, 기본형. 자, 유리함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사실 이 유리함수 앞에 따는 유리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리식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문제도 유리식 문제는 설명을 안 했고 유리식도 제법 중요한 거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설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것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리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항식하고 분수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항식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애들이 다항식이잖아요. 그죠? 분수식은 뭐냐면 분모에 x가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식의 구조가 뭐냐면 이거 구조라면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게 유리식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유리식. 얘를 다항식 근데 다항식이 만약 상수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걸 풀 건데 얘가 1분의 2x 제곱 플러스 4x다. 이러면 당연히 얘는 뭐다 다항식이 되는 거죠. 분모에 x 안 들어가면. 근데 만약에 분모에 x가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이게 뭐 몇 차든 상관없고요. 분모에 이렇게 x가 들어가는 형태다.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얘는 뭐가 된다? 분수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인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유리함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수함수를 얘기해요. 분수함수. 아시죠? 2x분의 2x도 분수식이요. 2x분의 2x. 네. 이건 약분되잖아. 예. 그래서 아 이건 다함수죠. 그러니까 유리식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요런 거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분수꼴이잖아요. 분수꼴. 그러니까 분수꼴이라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2분의 0 이렇게 하면 이거 2분의 5 적어야 안 적어요? 안 적죠? 이거 뭘로 바꿔야 되니까 2 더하기 2분의 1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적죠. 2와 2분의 1이 맞습니까? 이거 대분수라고 하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거 이렇게 안 적거든요. 이거 왜 안 적냐면 이거 곱하기랑 헷갈려서 그래요. 이거랑 이게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가분수 형태로 적습니다. 가분수 형태로 적지만 이제 분수식으로 들으면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적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항상 중요한 건 뭐다? 분자는 분모보다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작은 값이 돼야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분자는 분모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분자는 분모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숫자에서는 당연히 크기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 크다 작다를 식에서는 뭘로 판단해야 될까요? 크다 작다를 부호? 차수로 갑니다. 알고 있죠? 이미 극한을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다? 차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크다 작다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차수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일단 유리식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차수를 따졌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최고차의 차수입니다. 분모 차수. 최고차 차수예요. 최고차를 비교했을 때 분자와 분모보다 무조건 차수가 작아야 됩니다. 일단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거에 대한 설명 조금 드릴게요. 원래 설명이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이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이다. 식을 이렇게 적으면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몇 차입니까? 1차죠.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분모가 x 플러스 1이니까 분자가 x 플러스 1 그대로 적습니다. 적고 나서 얘 몇 x입니까? 2x. 그래서 일단 x를 맞춰줘요. 2x 하면 이렇게 곱하면 2x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게 플러스 3되면 여기 더하기 얼마? 1 해야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수꼴이니까 이걸 왼쪽 거랑 오른쪽 거로 나눌 수 있죠. 됐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2분의 x 더하기 2분의 3이 있다. 그럼 얘를 뭐로 적었을 때 2분의 x 플러스 3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당연히 왼쪽 거랑 오른쪽 걸로 나누면 이거분의 이거랑 요거분의 요걸로 더하기가 되잖아요. 그죠? 남은 겁니다. 이거분의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2가 되죠. 바로 적어드릴까요? x 플러스 1분의 2배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더하기 얘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하면 2 얘는 x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다? 분자는 분모보다 차수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작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요 원리인데 이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일단 유리식에서는 요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이 훨씬 더 많지만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 하에서 하는 유리함수는요. 얘는 구조적으로 항상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y는 유리함수니까 당연히 fx가 유리식이어야 되겠죠.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게 1차분의 1차 구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분자 분모에 2차가 안 나옵니다. 이 2차가 나오게 되면 2차 이상은 무조건 미적분 내용입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만 한다는 거. 그래서 1차분의 1차 구조만 나올 거고요. 그럼 다시 할게요. 유리함수는 무조건 x가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 분모 하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놈의 기본형의 형태는 뭐가 되냐면 분모 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형의 형태가 뭐가 되냐면 x분의 a 요 놈이 기본형이 되고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a가 0이면 x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y는 0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기본형. 기본형은 뭐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 0이 아니니까 0에서 잘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자, 0보다 클 때는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깁니다. 1, 4분면과 3, 4분면이 지나는 그래프가 나와요.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일단 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쉬운 건 이거 아닐까요? x분의 1. 그죠? x분의 1. x분의 1 그려볼게요. 그림 방법 뭐밖에 없다? 점 찍는 거. x 0 못 넣죠. 당연히 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x 0 넣으면 분모 0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x 1 넣어봅시다. 1 넣어봐요, 얼마? 1분의 1이니까 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그럼 2분의 1 넣으면 얼마 되죠? 그렇죠. 2분의 1 분의 1이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분자분의 얼마 곱하면 2를 곱해주면 1분의 2가 되겠죠. 이거 약분되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2가 되고 3분의 1 넣으면 얼마 되죠? 네,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잘하네요.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x가 1일 때 y가 1입니다. 여기 점 찍고요. x가 2일 때 y가 2분의 1이에요. 점 찍고요. x가 3일 때 y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점이 찍히죠. x가 2분의 1일 때 y가 2가 돼요. x가 3분의 1일 때 y가 3이 됩니다. 이 점들을 연결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점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기더라. 제가 얘기했잖아. 기본형은 뭐다? 그냥 점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기더라. 이게 답니다. 그럼 점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긴다가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x가 아무리 커져도 이놈이 뭐다? 음수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가 감소함수거든요. 원래 우리가 감소한다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감소하면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감소하지만 음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는데 얘가 음수가 안 된다. 그 말은 뭐다? 어디서에 분명히 얘는 뭐다? 가까워지는 선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자, 근자가 뭐 근거리 사이 뭐 이런 거 얘기 들었죠, 그죠? 원거리, 근거리. 우리 뭐 요즘에 FPS라고 하지. FPS에서 원거리, 근거리 이 말 쓰나? 쓰나요? 게임할 때 쓰나? 근접샷. 먼 거리는 뭐라 그래? 딱히 얘기하는 거 그냥 근접샷만 얘기하는 거지. 배그도 하니까 각이야. 그래서 이 근자가 가까운 근자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거만 보이는 거를 우리가 근시라고 하잖아요. 보통 눈 보면 근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점을 그려서 좀 더럽죠?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0은 된다 안 된다? 0이 안 되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있겠죠. 자, x축 방정식이 뭐다? 직사방식 y는 제로라고 그랬네요. 그죠? y는 제로에서 뭐다? 점근선을 가져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얘가 이쪽으로 오면 얘가 1일 때가 1인데요. 2분의 1 되면 2, 3분의 1 되면 3, 4분의 1 되면 5분의 1 되면 6분의 1 되면 10분의 1 되면 100분의 1 되면 1000분의 1 되면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지만 x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아주 커질 거거든요. 근데 0은 안 되니까 여기를 따라서 또 y축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점근선이라고 했죠? y축의 직선 방식이 뭐다? x는 제로.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 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넣어 이거, 마이너스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이거 나올 거니까 이쪽에도 그림이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x축이 아주 가까워지고요. 얘도 y축이 아주 가까워지는 선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들이 뭘 가진다? 점근선을 가져요. 유리함수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뭘 가진다? 점근선을 가진다. 그리고 점근선을 가지는 그래프들은 점근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x = 제로에서 점근선이 하나 나오고요. 역시나 y = 제로에서 점근선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이걸 좀 했는데 뭐냐면 이렇게 봅시다. y는 x분의 a인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a가 양수라고 합시다. a가 양수라면 x에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플러스면 플러스죠. 그건 뭐 됩니까? y고 플러스. x에 마이너스 넣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분의 플러스죠. y 보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이고 이거 몇 사분면입니까? 3사분면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무조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또 하고 나니까 좀 비슷비슷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들이 몇 개를 좀 정확하게 그리고 나면 나머지가 좀 비슷비슷한 느낌들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뭘 가지고 있다?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 무조건 점근선부터 그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근선이 있는 그래프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유리함수,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탄젠트 이렇게 세 개거든요. 아, 네 개군요. 이렇게 네 개는 전부 뭐다? 정근선부터 그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미적을 안 하니까 미적을 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정근선 있는 그래프는 정근선을 가장 먼저 그려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겁니다. 아직 끝은 아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때는 이제 2, 4분면과 4, 4분면이시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y는 x분의 1인데 얘가 음수예요. x에 플러스를 넣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넣으면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y 보는 거다? 마이너스. 얘한테 마이너스를 넣어요. 이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y 보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니까 몇 4분면? 4, 4분면과 2, 4분면은 지날 수밖에 없는 그래프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도 당연히 뭐를 가진다? 네, 정근선을 가진다. x 제로나 y는 제로에서 정근선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생겼구나 외우면 되고요. 그럼 이런 거. 그럼 y는 x분의 1이랑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당연히 분자가 둘 다 양수 아닙니까? 양수니까 그림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얘도 뭐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 봐도 외웠으니까. 됐죠? 왜 외워야 되는지는 2, 3수 때 좀 설명드렸죠, 그죠? 자, 딱 외우니까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얘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을 거냐 문제거든요. 자, 이거나 이거의 차이인데 얘도 이렇게 보면 되죠. 요렇게 볼 수 있잖아요. 2 곱하기 x분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이제 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다? x의 어떤 값을 넣으면 이놈하고 이놈의 값은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얘도 1분의 1, 1분의 1이고 2 넣으면 2분의 1, 2분의 1이고 10 넣으면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거든요. 근데 y 값이 몇 배 차이 난다? 2배. 2배 차이 나겠죠, 이 때문에. 그럼 이거 그림이 일단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요. 기본적으로 외웠으니까 네. 야, 여기랑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뭐다?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앞에 2가 있으니까 y값이 2명, 양수는 2명 그 어디에? 위에. 양수는 2명 그 어디에? 위에 그려질 거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자,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얘는 음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다. 2배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4다. 2배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8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음수는 2배만큼 어디에? 아래에. 음수는 2배만큼 어디에? 아래에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 커지겠죠. 이게 x분의 3이다. 그럼 3배만큼이랑 3배만큼 위에. 그러니까 뭐다? 이게 원점에서 이 값이 커질수록 멀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니? 진짜 아는 표정인지 모르는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포커 페이스를 잘해. 자, 아시겠죠? 기본형으로서 이게 이제 다고요. 기본형 했으니까 이제 대칭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할게요. y는 x분의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건 간단하죠. x분의 2니까 정근선이 어디에서? x는 제로랑 y는 제로에서 나올 거고요. 그림은 여기에 그려지는 거와 여기에 그려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이놈을 x축 대칭 한번 해봅시다. 자, x축 대칭은 뭐 해보가 바뀌죠? 네, y 해보가 바뀌네요. x 대칭 하시니까 마이너스 y는 x분의 2 이렇게 이제 식이 바뀝니다. 그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 항상 함수 적을 때 y는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변에 뭐를 곱하자? 마이너스 곱하자.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x축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x 대칭하면 이렇게 찍어내는 거, 이렇게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위에 있는 건 밑에 가서 찍히고 밑에 있는 건 위에 가서 찍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요. 지금 얘는 뭐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이놈이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죠. 자, 이번에 y축 대칭 한번 해봅시다. 얘를 y축 대칭할게요. y축 대칭하면 뭐에 보고 바뀌죠? 네, x에 보고 바뀝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2분의 마이너스 1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랑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받고 꺼낼 수 있죠. 꺼내면 뭐가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혹은 뭐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y축 대칭 봅시다. 이게 y축이죠. 그럼 이렇게 접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럼 이 쌤 여기 자 얘는 아까 x축 대칭한 거잖아요. 밑에 있는 게 올라온 거거든요. 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온 거고 얘는 밑에 있는 게 위로 온 겁니다. 근데 식이 어떻게 나와요? 이리로 가면 식이 어때요? 같죠? 식이 같다는 얘기는 이 파란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다는 얘기다? 같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따라서 이 놈을 이쪽으로 보내면 포개진다는 얘기는 이 그림의 굴곡률과 이 그림의 굴곡률이 어떻다는 얘기다? 같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x분의 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찍어요. 여기 있는 건 여기다 찍은 건데 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을 옮긴 거나 여기 있는 놈이 내려온 건 어떻다는 얘기다?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의 굴곡률하고 요 그림의 굴곡률이 같다는 얘기가 돼요. 결론적으로
원점 대칭 해볼까요? 자, 원점 대칭하면 뭐가 바뀌죠?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2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식은 뭐가 됩니까? y는 x분의 2가 되죠. 어래? 원점 대칭을 했는데 식이 똑같이 나오네요. 자, 원점 대칭을 한다는 얘기는 이놈을 x축하고 y축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놈을 y축을 먼저 하고 x축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그래프가 어디로 간다고요?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요. 여기 있는 놈이 이쪽으로 내려와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놈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렸더니 식이 어떻게 나오더라? 함께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할게요. 여기 있는 그래프랑 여기 있는 그래프가 원래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 그림이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연예인의 얼굴을 반을 잘라서 여기 있는 거 여기 찍은 거나 여기 있는 거 여기 찍은 게 원래 얼굴과 똑같아요. 그 말은 이 연예인의 얼굴 자체가 원래 뭐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했는데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그림 자체가 원래 뭐다? 원점 대칭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에서는 다섯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자리가 좀 좁나? 뭐가 있냐면 여기 봅시다. 다섯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얘가 점근선을 알아야 돼요. x 이퀄 제로가 뭐랑 y 이퀄 제로에서 뭐가 나온다? 점근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가 중요한데요. 이 세 개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대칭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에요.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무조건 원점 대칭이돼요. 원점 대칭 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니까? 같게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도 아까 전에 이게 뭐랑 똑같냐면 x분의 마이너스이거든요. 이거랑 이랑 같으니까 분자가 음수죠. 분자에서는 당연히 어디 지나야 된다?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도 뭐 그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어렵나요, 여러분? 자, 대칭성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두 개의 대칭 한번 더 해봅시다. 자, 다시 y는 x분의 1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양수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점근선이 x는 제로랑 y는 제로에서 나옵니다. 자, 대칭 3개 했고요. 이제 2개 남았죠. 자,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으로 해봅시다.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이도 하면 뭐랑 뭐에 뭐로 바꿔요? 문자를 바꿔야 되죠? x, y 문자 바뀌는 거 아닙니까? y 대신에 뭘 집어넣고 x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y. 빨간 걸로 할게요. 이거는 x로, 이거는 y로 바뀌는 거죠. 이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양변의 y를 곱하면 x, y는 뭐가 돼요? 2가 되죠. 양변을 x로 나눕시다. 양변을 x로 나누면 y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x분의 그럼 얘는 y축 대칭했으니까 y축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으면 이거 아래쪽에 있는 거 위에 가서 찍힐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아래쪽에 가서 찍힐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접을 거니까 여기 있는 게 올라가고 여기 있는 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있는 놈이 내려오고요. 이쪽 라인에 있는 놈이 올라가요. 올라서 그렸더니 식이 똑같이 나오죠.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다? 이 그래프 굴곡률과 이 그래프의 굴곡률이 어떻다는 걸 얘기한다? 같다. 이 그래프 자체가 뭐다? 원래 이거에 대해 대칭 그래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올리고 여기 있는 거 내리니까 똑같이 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다?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이 원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한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축은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거 안 적었네. x. 자, 대칭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접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건 뭐다? 아래 가서 찍힐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건 뭐다? 위에 가서 찍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바꿔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하면 얘는 뭐다? 문자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죠. y가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x. x가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y.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y를 곱해봅시다. 얘한테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뭐가 돼요? xy. 얘한테 마이너스 y를 곱하면 2가 남죠. 따라서 양변을 x로 나누면 이건 뭐가 된다? y는 x분의 x. 또 똑같은 식이 나와요. 또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보내고 이걸 보내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게 내려가도 여기에 그려질 거고요. 밑에 있는 게 올라가도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또 이거에 대해서 뭐라는 걸 할 수 있다? 대칭이라는 걸 할 수 있죠. 따라서 유리함수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 나옵니다. 원점 대칭이고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서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아요. 그래프들은 기본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많습니다. 좀 많고요.
적용이 좀 많죠. 외워야 될 것도 좀 많은 거 같고. 근데 이게 되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근선 2개, 대칭성 3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이놈 이제 평행이동 해봅시다. 자, 이놈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해보겠습니다. 자, x축으로 p만큼이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되나요? x p. y축으로 q만큼이니까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되나요? y q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바뀌냐면 y-q는 x-p분의 a가 될 거고, 요놈은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실 뭐 분수꼴의 차이는 있지만 바뀌는 식은 크게 상관이 없다. 사실 크게 상관없지, 이차함수 때는. 근데 함수는 뭘로 적으니까 y는 뭐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q를 넘겨보겠습니다. y는 뭐가 되나요? x-p분의 a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시킬 겁니다.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할 겁니다. 자, 시킬 겁니다. 자, 이거 그려볼게요. 이거 그리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형이 뭐다? 이겁니다. 이거랑 됐다고요. 됐나요? 일단 A부터 찾읍시다. A 얼마일까요? 아니, 당연히 3이겠죠. 분자에 3 있으니까 3이겠지. 그죠? 네. 이거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걸 이렇게 옮긴 건데 이 플러스 1은 X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왜냐면 X는 분수꼴 안에 갇혀있죠. 네. 플러스 여기서 넘은 놈이다. 반대편에서 넘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당연히 넘겨서 안 볼 거고 그냥 이 상태에서 볼 거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자, 볼게요. x가 x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1만큼 이동했죠. x가 x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y가 y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y축으로 얼마만큼? 얘만 하면 됩니다. 얘만. 그럼 이거 그릴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옮기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얘들은? 정근선. 그릴 때는 항상 원래 뭐부터 그려야 된다? 정근선부터 그려야 됩니다. 됐나요? 자, 정근선 그릴게요. 그러면 x축 이동부터 해봅시다. 지금 자, x는 제로가 여기 있죠. 네. 자, 이 그림을 잡고 x축을 이만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잡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길 건데 x는 제로가 x축을 이동하면 이거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바뀌나요? 바뀌죠? 그죠? 원래 이렇게 되는 이겁니다. 이거 x는 제로. 네. 야, 여기다가 이렇게 옮기잖아요. 네. 그럼 얘가 x는 어디로 갈까요? 1로 가겠죠. 이거 1만큼 당겼으니까. 그래서 정근선이 이렇게 1만큼 이동합니다. 얘가 이렇게 1만큼 이동해요. y축으로 1만큼 가죠. 네. 봅시다. 얘를 y축으로 1만큼 옮겨요. 올라가겠죠. 이렇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직선은 여러분, 직선이라는 건 이게 영원히 길어지는 선이에요. 제가 그림을 요만큼 그려서 그렇지 이게 영원히 길어지는 선이거든요. 이 영원히 길어지는 선을 위로 1만큼 올렸습니다. 이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얘는 y축 평이동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성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현사 무슨 말인지 알겠냐? 표정을 내가 읽을 수가 없네. 좀 비록을 코피했죠. 표정을 읽어야 다시 설명하려는 건데 다시 할게요. 직선이 영원히 길어지는 선이에요. 네. 그럼 이 영원히 길어지는 선을 우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도 영원히 길어지면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어디에만 영향을 받는다? x축 평이동만 영향을 받는다고요. 자, 다시요. 이제 이거 봅시다. y는 제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길 겁니다. 이 정근선을 x축으로 1만큼 옮겨요. 식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거 어차피 영원히 길어지는 선이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x축 평이동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위로 1만큼 올라옵니다. y축으로 1만큼 옮겨야 되니까 위로 1만큼 올라오면 영향 받나요? 이게 y는 제로잖아.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죠. 얘가 어디로 온다? y는 이리로 오겠네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근선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게 이동한 애들의 정근선을 보면 평행이동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x는 1이고 y는 1이네. 그럼 뭐다? x축을 1만큼, y축을 1만큼 평행이동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차함수에서는 꼭지점 같은 역할이죠. 꼭지점을 보면 평행이동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옮겼네요. 정근선 이동하면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얘가 뭐다? 양수였죠? 네. 얘는 원래 이동하기 전에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려지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옮기고 나도 어디에 그려진다?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려져요. 그럼 당연히 어디에 그려집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리고 이쪽에 그려질 건데 이게 원점 아래인지 아니면 원점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y-절편 정도는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y-절편 특징은 뭐가 0? X. 여기 0 넣어봅시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3이면 마이너스 3이죠. 계산하면 얼마?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한 이 정도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나요? 이게 끝입니다. 네. 끝인데 자 봅시다. 유리함수는 항상 이 5개 챙겨야 됩니다. 5개. 네. 자, 정근선은 2개 찾았죠?
x는 1, y는 1. 자 이제 대칭 찾읍시다. 얘가 어디에 대칭이냐면 점근선의 교점 있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나와요. 이 점이 얼마? 1,1이 나오겠네요. 1,1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이 나옵니다. 자 얘도 생각해보면 0,0인 이유가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요. 그리고 기울기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죠. 걔도 옮겼으니까 얘가 원래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건데 얘를 옮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요? 1이죠. 근데 얘가 이거 지나야 되잖아요. x에 1 넣으면 y 1 넣으면 식성립합니다. 그죠? 네. 그럼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얘가 뭘 지나야 된다? 1,1 지나야 되죠. 그럼 x에 1 넣고 y 1 넣으면 식성립해야 되겠죠. 플러스 얼마? 네,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나옵니다. 대칭성 생길. 여기까지만 해서 가면 유리함수 해석 다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별거 없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자, y는 뭐 해볼까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만 그려볼까요? 여기랑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뭘 옮긴 거냐면 y는 x분의 a로 옮긴 거게 되죠. a 얼마일까요? 네, 마이너스 1. 이거 옮긴 거겠죠. 자, 뭐 이거는 플러스 2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왜냐면 얘가 x 영향을 못 주니까. 그래서 얘는 y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x가 x 플러스 3으로 바뀌었네요.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가 y 마이너스 1로 바뀌었네요. y축 얼마만큼? 네, 이만큼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원래 어디에 그려지는 그림이었죠? 정근선 x는 제로랑 y는 제로에 그려지고 어디? 여기랑 여기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그려지는 그림이죠. 이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x축을 3만큼 이동해요. 자, y는 제로는 x축을 3만큼 이동하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y는 제로는 x축 평이동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게 조금 어? 이게 조금 아, 그냥 조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적고 해보세요. x는 제로가 이거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 x축으로 이동해요.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y는 제로죠. 이거 이동하는 거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뭐만 받는다? x축에는 얘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럼 얘만 뭐다?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정근선은 어디로 이동한다? x는 마이너스 3에서 이동합니다. 자, 다시 두 개 옮길 거예요. 이제 이거 봅시다. y는 제로 볼게요. y는 제로 x축에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y축 평이동은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얘는 y축에 영향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면 영향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가 된다? 네. y는 이거 된다. 자, 정근선 먼저 나타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근선 있는 그래프들 나타냈고요. 이거 음수라 그랬죠? 어디에 그려진다고요? 왼쪽, 위, 오른쪽, 아래. 그럼 이쪽에 그려지겠죠? 이제 여기에 그려진다. 여기 그리려고 하니까 원점인지 원점 아래인지 모르겠잖아요. 0만 넣읍시다. 여기 0 넣어봐요. 0 넣으면 얼마?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얘랑 계산은 얼마? 3분의 0. 양수니까 여기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양수가 되겠네요. 자, 정근선 두 개 찾았고 그래프도 그렸습니다. 됐죠? 네. 자, 대칭성 봅시다. 일단 뭐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정근선의 교점. 이거 몇 콤마면? 마이너스 3,2에 대해서 무조건 점대칭이 나와요. 네. 자,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 기울기 1.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칭 나옵니다. 자, 이거 기울기 1이라 그랬죠? 네. 그럼 얘는 y는 x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자, 이 점 지나야 되잖아요. x에 마이너스 3 넣고 y 2 넣으면 식성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얼마? 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어. 누가 붙고 안 붙고 이 뒤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얘를 평이동한 거니까 얘가 y는 x에 대칭이니까 이걸 평이동한 건데 요 놈도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동했으니까 y는 x 뒤에 뭐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붙을 건데 얘가 뭘 지나야 된다?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3 넣고 y 넣으면 식성립해야 되니까 이거 찾을 수 있다고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k가 얼마라는 걸 수 있다? 네, 그냥 5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x가 마이너스 1이는데 원래 여기 있던 애인데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요. 얘도. 네. 그러니까 기울기는 일단 무조건 뭘로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x 나고 원래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식이라고요. 요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점이 뭘 지나야 돼요?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넣고 여기 이런 식성립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3이네요. 얘 얼마?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만 찾아주면 돼요. 그럼 5개 다 찾았죠. 네. 뭐다? 점근선 2개, 점대칭, 선대칭. 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셨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뭘 옮긴 거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4를 옮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이거 좀 더 밑에 다시 볼까요? y는 얘를 x분의 a를 옮긴 건데 분자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얘도 그냥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옮긴 겁니다. 그냥. 옮긴 건데 뭐 플러스 1은 이 x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수꼴 안에 갇혀 있는 애니까. 그래서 이걸 반대로 넘기면 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이제 될 건데 x가 x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x축 얼마만큼? 이만큼. y축가 y 마이너스로 바뀌어 y축 얼마만큼? 1만큼 옮긴 거라서 평행이동을 보면 바로 정근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설명은 아까 뭐 이게 옮기고 했지만 그냥 바로 그리시면 돼요. x축을 이만큼 이동했다. 그럼 정근선 어디서 나온다? x는 이에서 나옵니다. y축을 이만큼 이동했다. 정근선 어디서 나온다? y 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놈이 음수죠. 그럼 어디에 그려진다고요?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그럼 왼쪽에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오른쪽 아래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정근선 두 개 찾았고요. 대칭성 찾으면 되겠죠. 이 점 몇 콤마면? 네, 2,1에 대해서 점대칭 됐나요? 네.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 1.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선대칭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어야 되겠죠? 더하기 뭔데요? x에 2 넣고 y 1 넣으면 식상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2에다가 얼마를 해줘야? 마이너스 1을 해야 1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네. x 얼마 넣고 2, y 얼마 1 넣으면 식상님 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1이 되려면 더하기 얼마? 3 해줘야 되니까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 3개, 2개, 점대칭 하나, 정근선 2개 이거 먼저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잘 안되는 학생들은 그림 계속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제 뭐 할지 알죠? 이제 표준형을 했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일반형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오면 이 일반형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표준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로 나온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데 역시나 이 참수보다 쉬워요. 이 참수가 되게 어려운 편입니다. 해석하기가. 그래서 이거 볼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뭐 3x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왔죠. 자, 바꾸는 방법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분자는 분모보다 차수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돼요. 그냥 그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유리식은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분모 x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분자에서 뭐를 만든다? 일단 x 플러스 1을 무조건 한번 적어주세요. 됐나요? 얘 몇 x죠? 얘한테 얼마 곱하면 됩니까? 3 곱하면 4x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전개하면 3x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 빼기 얼마? 네, 요거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 식과 이 식 같은 식 맞습니까? 네, 그럼 분수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왼쪽 거랑 오른쪽 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거부터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일 거고요. 더하기 얘랑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럼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뭐를 옮긴 걸 거다? 당연히 x분의 1을 옮긴 거 아닙니까? 그죠? a는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3이거든요. 얘를 옮긴 거예요. 자, 이거 넘기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넘기는 거 그만합시다. 이거 어차피 이거 넘기면 y 마이너스 3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x가 x 플러스 1로 바뀌었죠. x축으로 얼마만큼? 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이거 넘어가 y 마이너스 3이죠. 자, y축으로 얼마만큼? 네, 3만큼 옮기면 되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봅시다. 중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이참수 때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있으면 y는 2x 제곱을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죠? 1만큼. 자, 플러스 3 반대편에서 넘어온 거죠. y축을 얼마만큼 이동했죠? 3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봐봐, 이렇게 가지 x축으로 1만큼 옮기고 y축으로 3만큼 옮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중학생들이 선생님 x는 옮길 때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근데 y는 옮길 때 왜 플러스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왜 플러스가? 넘어와서 그런 거죠, 이쪽에서. 그죠? y 마이너스 3에서 이런 건데 원래 이 식인데 이래서 y가 y 마이너스 3으로 바뀌니까 y축으로 3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니까 부호가 그냥 바뀌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 반대편에서 넘어온 거라서 x가 x 플러스 3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 이건 뭐다? y축. 이거 넘어온 거라서 y축으로 뭐다? 3만큼. 요거 좀 많이 해주십시오. 모든 그래프에서 다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점점 빨리 그리셔야 되는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죠. 이건 뭐다? 정근선 x에 영향을 줍니다. 정근 x가 어디에 그려진다? 네, x는 마이너스 1에 그냥 그려줘요. 원래 x는 제로인데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죠. 그럼 y는 제로에 영향을 줍니다. 올라가면 얼마? y는 3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거 분자가 얼마다? 마이너스 아닐까 그죠? 어디에 그려진다?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그럼 왼쪽에는 그냥 그리면 되고요. x, y축 없으니까. 오른쪽 아래를 그리려고 보니까 원점 위인지 원점 아래인지 궁금하죠? 네. x 얼마 넣어야 된다? 0. 0 넣어보는 겁니다. 0 넣어볼게요. 0, 0 넣으면 얼마입니까? 0, 0 넣어요. 0, 0 플러스 1분의 0 아닙니까? 0이요? 네. 분자가 0이면 0이죠.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와요. 네.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정분선 두 개 적었죠? 대칭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 점에 대한 대칭 몇 콤마면? 마이너스 1,3에 대한 대칭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 선대칭 찾아야 되죠.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 1.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에서 선대칭 나올 거라고요. 자, 얘부터 찾읍시다. 얘는 기울기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뭘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1,3 집어넣었을 때 3 달라면 여기 더하기 얼마? 네, 4 해주면 되니까 이 선에 대한 선대칭. 자,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얘 얼마 지나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3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얼마? 2. 그럼 이게 플러스 1이니까 1 더하기 2 하면 2가 나오니까 요직선과 요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그럼 5개 다 찾았네요. 유량수는 이 5개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네. 찾으면 끝이에요. 찾고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물어보는 거 찾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에즈가라면 다 나옵니다. 이거만 하면. 에즈가라면 다 나오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항상 알겠니? 좀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 이해할 것 같아. 큰일 났네. 이해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하나만 더? 한 풀어볼래요? 네, 문제 하나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또.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리함수가 이차함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 상가함수가 제일 사실은 상가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상가함수 빼면 이차함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유리물이 진짜 쉽거든요. 이거 뭐 해볼까요? 자, 이거 해봅시다. 말씀드렸지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일단 이번 제가 토요일 밤에 지금 해서 다 올릴 테니까 뭐 일요일 같을 때라도 잘 모르겠으면 다시 연습을 좀 하시고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리함수라는 건 유리함수를 되게 잘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건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참수입니다, 여러분. 유리함수, 무리함수 잘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참수를 못 그리면 못 푸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참수가 제일 중요해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또 그리고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리함수 딱 그려보면 그래프 그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이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아시죠? 기본형이 전부 다 다르게 생긴 거라고요. 그거일 뿐 결국 얘들을 그리는 방법은 뭐다? 동일하게 그린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금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다들 잘 하셨는데 자, x 플러스가 분모에 나오니까 분자에도 x 플러스 1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앞에 얼마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해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x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죠. 근데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여기 더하기 얼마? 10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니까 얘랑 계산하면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뭘로? 왼쪽 거랑 오른쪽 거로 나눌 수 있겠죠? 나누면 얘는 뭐가 나온다? y는 x 플러스 2분의 10이 될 거고요. 왼쪽 거는 약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놈은 y는 x분의 10이죠. 이걸 옮기게 되겠죠. x분의 a인데 이거 분자 10이니까 자, x축 얼마만큼?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2.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2라고 그 저거 뭐야 플러스 2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반대편에서 넘어온 놈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그려집니까? 아, 이거 잘못 설명했. 이거 너 이거 마이너스 아니었냐? 아니 그냥 쉬워. 아, 싫었다고? 그럼 왜 여기다 그린 거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아 그래. 자, x축으로 마이너스니까 정근선 어디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네. y축 이 마이너스 2니까 정근선 어디 나와요? 마이너스 2요. 그렇죠. y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x랑.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어디에 그려진다?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에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아래 여기 그려지고요. 오른쪽 위에니까 여기 그려져야 되겠네요. 근데 원점 위인지 아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0 넣어봅시다. 빵빵 넣으면 0, 얼마? 0,2분의 6이 되죠? 여기 0 넣으면 2, 여기 0 넣으면 6이니까 그래서 얼마? 0,3을 지나야 되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자, 정근선 두 개 찾았고요. 자, 이 점 몇 콤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점대칭이 나옵니다. 그죠?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 1.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선택이 될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고 더하기 얼마인데요? x에 마이너스 2 넣고 y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식성님 해야 되겠죠? 더하기 얼마? 0이니까 저렇게 없네요. 됐나요? 자 얘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에 더하기 뭔데요? x에 얼마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y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식성님 해야 되겠죠? 이게 플러스입니다. 빼기 얼마?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오케이?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유리함수 그린 그린 겁니다. 제가 해야 될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근데 얘기했지만 그래프들은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약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약식으로 그리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리함수 그리는 것도 기본형을 외우고 나면 평행이동시키는 어차피 똑같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림은 약식으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약식으로 그리는 거 바로 외우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릴 수 있거든요. 자, 뭘 찾냐면, 자, 유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근선. 정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정근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근선을 처음부터 바로 찾아버리는 겁니다. 얘가 분수꼴이죠. 우리 극한에서 하고 있네요. 분수꼴로 하면 분모는 뭐 되면 안 된다? 0되면 안 돼. 그게 핵심입니다. 분모 0되면 안 되죠. x 얼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놈은 처음부터 그냥 뭐냐면 x 마이너스에서 정근선이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에서 y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근선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얘는 뭐다? 어디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고 있으니까 얘를 바로 극한에 씌울 수 있죠. x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x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죠? 돈 안 나서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잖아요. 상수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 의미 없죠. 그럼 얘만 남네요. 약분하면 얼마? 정신 안 차리는 거야 저거. 야 수초 선생님 누구야 임마? 그래 강등 나가는 거 아니야. 애들이 물어보더라. 선생님 왜 집 안으로 갔어요? 강등 당했어. 재고차만 챙기면 되죠. 1차만 챙기면 되잖아 이거. 그럼 이거 1분의 x랑 1분의 2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만 남죠. 그러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마이너스 2로 간다고요. 그래서 정근선은 여기서 나온다? y 마이너스에서 나온다. 왜냐면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애. 그게 극한의 개념 아닙니까? 그죠? 봅시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놈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외우세요. 이거 모르시면 숙임생 같죠? 자, 봅시다. 그래서 y는 뭐가 되냐면 요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숫자 보면 돼요. 요 숫자. 요거 보내는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x 앞에 있는 숫자. 그래서 y는 뭐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y분의 a가 있다. 이거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x 무한대로 보내면 x분의 a. 이거 무한대분의 상수죠. 이거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로 가죠? 그런데 이거 내가 가르치는 애도 똑같네. 여러분 무한대분의 1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그러니까 x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이게 0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근선이 y는 제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가가는 얘기죠. 정근선은 끊임없이 다가가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다가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극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함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극한 개념을 정확하게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모르면 x 앞에 있는 숫자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보자마자 뭐다? x는 마이너스 2랑 y는 마이너스 2 정근선 딱 나오죠?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뭐만 있으면 된다? y 절편만 있으면 됩니다. y 절편 0 넣읍시다. 빵빵 넣으면 0, 얼마? 2분의 1이니까 0,3이죠? 그럼 얘가 0,3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쪽 변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어디에 그려야 된다? 여기 그려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점대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점 지나면서 기울기 1, 이 점 지나면서 마이너스 1 대칭 나온다고요. 자 빠르게 한 3개 그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프 중에 지금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뭐가 제일 어렵다? 이 참수가 제일 어려워요. 유리함수 진짜 쉽습니다. 봅시다. 좀 더 어려운 거 해드릴게요. 얘가 x 앞에 숫자가 들어가면 이런 거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거 그리는 거. 근데 이건 그냥 바로 약식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0이 되면 안 되죠. x 얼마 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 되면 안 되죠. 분모 0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분모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두 번째 y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된다고. 요 앞에 있는 거 얼마? 2분의 5 되면 안 된다고요. 왜?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5로 갈 거니까.
그게 정근선이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바로 그릴 수 있죠. 정근선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y는 2분의 1이니까 이거보다 좀 더 멀리 있겠죠. y는 2분의 1. 자, 정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림은 여기 아니면 여기 그려질 거예요. 어차피 뭐 찾아야 된다. y절편 찾아야 된다고요. x 얼마 넣자? 0. 빵빵. 너 얼마입니까? 3분의 7. 3분의 7이면 이거보다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아래 있어. 이게 안 되나 설마? 자, 3분의 7 큽니까? 2분의 5가 큽니까? 3분의 7. 돌았네 이거. 2분의 7보다. 이거 2 더하기 3분의 1이고 이거 2 더하기 2분의 1 아닙니까? 아 진짜.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손. 2분의 5가 더 큰 거 알았는데 아래 있는 거 알아. 헷갈렸어. 아 누가 더 크면 그렇지 아래 있죠. 이게 더 크죠? 헷갈렸어. 그 이거보다 아래에 지나는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 아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양아치 같지 않습니까 저한테? 제가 이것까지 자 이게 왜 크냐면 자, 통분 한번 해보자 얘들아. 6이 최소 공부했었지? 2, 2, 14, 3, 3 이건 좀 양아치잖아 이거. 진짜. 저거 신기하다고? 저거 어떻게 이거?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 분수꼴 계산. 지금은 모르겠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3년으로 내려간지 안 내려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분수 계산을 처음 배웁니다.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우고요. 3학년 때 나누기를 배우고요. 분수꼴을 4학년 때 배우긴 하는구나. 3학년 때 나누기 배우고 더하기 빼기가 1학년. 여기까지 내려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양아치들. 이렇게 그려내면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약식만 막상 약식만 듣고 나면 문제 되게 쉬워요. 그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꾸 2x만 쓰는 느낌이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분의 5x 플러스 13 뭐 이런 게 있다 할까요? 네. 자 바로 정근선 찾아요. 분모 연대면 안 된다 그랬죠? x는 뭐가 되면 안 된다? 좋아 3분의 7 y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요거 보면 된다 그랬죠? 요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근선은 x는 3분의 7이니까 조금 멀리 있겠죠? x는 3분의 7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조금 가까이 있겠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차피 여기 그려지는 거 아니면 여기 그려진단 말이에요. y 절편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x 얼마 넣자? 0, 0. 자 그럼 0, 얼마? 7분의 13이 되겠죠.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린다? 왼쪽 위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그림이 이렇게 좀 멀리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거 이 점에 대해서 뭐다? 전대칭.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1,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선대칭. 그래서 이것만 찾아주면 5개 찾으면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기본형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약식만 하면 진짜 정말 빨리 그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수월히 할 수 있다. 뭐 빨리 안 되더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약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해를 못 그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약식으로만 그리면 평행이동 해석을 해야 될 때 그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수원에서 나오는 지수로그 함수가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평행이동 하셔야 됩니다. 자, 유리함수 끝이고요. 이제 무리함수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도 다 했습니다. 무리함수 할 겁니다. 무리함수가 제일 설명할 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저희 3시까지인데 5분만 더 할게요. 3시 5분까지 합시다. 어차피 수업 시간 10분까지니까 5분만 더 할게요. 15만 원 더 할 수 있거든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려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무리함수는 무리식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무리식에서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고 무리식은 뭐냐면 루트한 x 들어가는 식을 우리가 흔히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2x 플러스 7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무리함수는 당연히 함수가 y는 fx인데 이 fx가 무리식일 때, 요놈이 무리식일 때 우리가 이걸 무리함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수학하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 루트 안에 뭐만 들어가냐면 1차식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식 같은 게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무리함수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면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붙을 거고요.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됐네. 이걸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알아야 돼? 기본형을 알아야 되겠죠? 기본형은 제일 쉬운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 y는 루트 안에 x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꼴이 됩니다. ax.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트 앞에 뭐가 붙을 수 있다고요?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a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권 2개,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권 2개. 그럼 선택권이 총 몇 개 나온다? 4개 나오겠네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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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기본형이 4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와씨 존나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본형이 4개다밖에 없어요. 4개다밖에. 그래서 기본형 4개는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일단 A가 1이나 마이너스라면 기본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 하나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 하나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 하나는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딱 4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루트 앞에 플러스 생략돼 있으면 이거 플러스 적나요? 아니요, 생략해서 적잖아요. 우리 적을 때 이렇게 안 적잖아요. 플러스 루트 이렇게 안 적잖아요. 이거 생략해서 그냥 루트라고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4개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얘부터 한번 얘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얘를 그린다고 하면 기본형이 어떻게 생기냐면 점 찍어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뭔가 느낌이 뭐가 이상하냐면 y는 루트 x랑 y는 x랑 비교해볼까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고 얘도 1 집어넣으면 1이죠. 여기 2 집어넣으면 2인데 여기 2 집어넣으면 2 나오나요? 루트 2 나오죠. 그러면 이 값은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얘보다 어떤 값이 나와요? 좀 작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얘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얘가 루트 안에 있는 수니까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 무조건 양수 넣어야 되거든요.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얘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나고 사실은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1보다 큰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얘가 y는 루트 x가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보다 차이가 뭐다? 점점 많이 차이 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에서 이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점 찍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얘는 기본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루트 x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4개 그려야 된다 했죠? 근데 4개가 너무 쉽습니다. 맞아. 그럼 얘는 뭘로 보는 게 쉽냐면 이 4개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외우는 것보다 그냥 바로 뭐 해주면 x축 대칭하면 돼요. 이거 x 대칭합시다. 접는 거죠. 접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x 대칭은 뭐의 부가 바뀌죠? y의 부. 마이너스 y는 루트 x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뭐가 됩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 되죠. 그러니까 뭐다?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외우고 잡읍시다. 이 마이너스는 x에 영향 줄 수 있나요? 이 마이너스 x에 직접적인 영향 줄 수 있나요? 없죠. 왜? x가 어디 안에 갇혀 있다? 루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반대편에서 넘어온 놈이라고요. 그럼 얘랑 y의 부호만 다른 거 아닙니까? 무슨 대칭이다? x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다음 얘를 y축 대칭해 봅시다. y축 대칭은 뭐의 부호가 바뀌죠?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놈 y는 뭐가 된다? 루트 마이너스 x의 부호겠죠. x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근데 이렇게 적고 나면 애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루트 안 마이너스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루트 안에 마이너스인데요? 이렇게 하면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루트 안이 양수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x에 넣을 수 있는 값은 뭐만 넣을 수 있다? 음수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x에다 우리가 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이놈의 x는 제로잖아요. 그럼 이쪽의 x가 0보다 큰 쪽이고 이쪽의 x가 0보다 작은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x가 작은 쪽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이쪽은 그림이 아예 안 나온다고요. 양수를 못 넣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림이 없는 겁니다. 음수를 넣으면 이건 당연히 뭐다? 양수가 됩니다. 됐죠? 현아 알겠니?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얼굴인데 네가 생각해보고 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럼 약간 이렇게 앞으로 잡고 와. 세 번째 칸으로 왔다가 두 번째 칸으로 왔다가 그래도 안 되면 옆에 서 집중 안 되면 내가 발차기 한 대 몇 대 때려줄 테니까 빵! 어때? 집중력이 너무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계담을 안 봐가지고 요거 계담에 되게 유명한 장면 있거든요. 팍팍팍 이렇게 옛날 사람입니다. 자, 원점 대칭 해봅시다. 이거 원점 대칭하면 뭘 보고 바뀌죠?
그렇죠. x, y 부호 다 바뀌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하면 x, y축을 먼저 하고 x축 해도 되고요. x축을 먼저 하고 y축 해도 되니까 요렇게 올 거고요.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겠죠. y 부호도 바뀌고 x의 부호도 바뀌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냥 얘가 나오죠. 됐나요? 그 저렇게 4개인데 사실 이거 4개라고 하기도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그리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특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리함수가 그림 그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 기본형이고요.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얘를 봅시다. 만약에 y는 루트 x랑 y는 루트 2x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놈도 여기 앞에 플러스고 얘는 마이 플러스고요. 이놈도 여기 앞에 플러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그림은 당연히 어떻게 그려질 거다? 이쪽에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될 거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x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은 당연히 똑같은 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얼마를 곱했어요? 루트 2를 곱했죠. 그럼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 값이 몇 배 크게 나온다? 루트 2만큼 크게 나온다. 루트 2가 1.4 정도 되거든요. 2배까지는 안 되겠죠. 똑같은 x 넣었을 때 이거보다 1.4 정도? 똑같은 x 넣었을 때 1.4 정도? 똑같은 x 넣었을 때 2.4 정도? 0은 뭐 1.4배가 0이니까 요렇게 그려지면 그냥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1.4로 루트 2로 곱하는 거니까 양수는 루트 2만큼 위에 0일 때는 어차피 0 음수의 그림이라면 음수는 루트 2만큼 아래 그냥 그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원리가 동일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그래프는 그리는 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기본형만 딱 외우면 비슷비슷하게 그려져요. 됐죠? 자, 기본형 다 했고요. 무리함수는 기본형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평행이동 할게요. 평행이동은 표준형이라고 했죠. 근데 얘도 그림이 되게 쉽거든요. 왜 쉽냐면 그림이 이거 아니면 뭐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냥 그림이 되게 쉽기 때문에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 1차함수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을 얘를 옮기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옮기면 y-p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x 마이너스 p 이렇게 이제 식이 되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그림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고 일반형은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 저 위에도 적었죠. 일반형은 y는 루트 ax 플러스 b 물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b 올 수 있습니다.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형태인데 일반형을 뭘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어려워서.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한다고 합시다. y는 루트 2x 플러스 4 더하기 1 이 그림을 그린다고 볼게요. 자, 얘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 방법도 잘 안 써요. 1차함수는 거의 똑같고 그냥 비슷하거든요. 그냥 얘는 이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2차함수 때도 한 겁니다. 우리가 평행이동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랑 y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2차함수 때도 그래서 x 제곱 앞에 뭐 숫자 있으면 뭐라 이게 2x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뭘로 묶었어요? 2로 묶어서 해석했잖아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둘 다 뭘로 묶을 수 있죠? 2로. 그럼 y는 2로 묶으면 2배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1 이쪽으로 넘기면 y 마이너스 1은 루트 2배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구조라서 딱 이제 보이십니까? 이놈하고 이놈은 뭐다? 그냥 평행이동입니다. 뭐를 옮긴 거다? 뭐를? y는 뭐를? 루트 2x로 옮기면 되죠. 이거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보이면 사실 오늘 수업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인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구나. 평행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랑 y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1로 만들어주려면 이거 1로 만들어주면 2로 묶으면 여기 개수 1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 만들어주고 나면 이거 평행이동이고 이거 평행이동이거든요. 그냥 아 이놈을 옮긴 거구나.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 아직도 이거 혼란스럽나요 설마? 정말 혼란스럽군요 제가. 자 y축을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그죠? 요거만 생각이 되는 거고 아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이구나. 맞나요? 자 그럼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이제 몇 사분면을 그려주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어디? 자 저기 봅시다. 루트 한도 플러스 루트 각도 플러스죠. 몇 사분면? 1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이걸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옮기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점이 마이너스 2,1이 되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연습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면.
y는 이번에 둘 다 마이너스 해볼까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 더하기 2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평행이동에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와 y의 개수를 얼마로 만들어야 된다? 1 얘는 1이죠 얘가 1이 아니잖아요 둘 다 뭘로 묶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5인가요? 네. 자 플러스 2 수쪽으로 넘길게요 얼마 됩니까? y 마이너스 그럼 위의 식과 밑의 식은 같은 식이죠? 네. 자 그럼 이거 평행이동 요거 평행이동 보이시나요? 네. 그럼 이건 뭐를 옮긴 거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로 옮기면 되겠죠 됐네 자 이게 이걸로 바뀌었네요 보자 기주야 x가 이걸로 바뀌었지 x축을 얼마만큼? 네 요게 이거 앞에 마이너스 혼돈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앞에 마이너스이든 마이너스 3이든 마이너스 혼돈되면 안 돼요 x가 x 마이너스 5로 x축을 얼마만큼? 5만큼 y축을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마이너스 2만 그냥 이만큼. 정확하게 해 얼마? 2 좋아 이만큼 이동했죠? 이거 혼란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그림만 그리면 되거든요 이거 몇 쌍면을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3성면이죠 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3성면이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이걸 지금 x축을 얼마만큼? 5만큼 옮기고 y축을 얼마만큼? 2만큼 올렸으니까 이 점이 5,2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원점 아래인지 원점인지는 중요하죠 y 절편 정도는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영납시다 여기 영납은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가 되겠죠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네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제발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이참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같은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만 그려서 아 이거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만 것에 대한 이해만 좀 높아지면 될 것 같아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좀 틀려도 됩니다 잘 못 그려도 돼요 느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참수는 근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참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 그래프는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는 과정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일단 당연히 그럼 무리함수도 뭐가 있을까요? 약식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함수 때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막 그렸는데 아씨 좀 짜증나는데 귀찮은데 어려운데 했는데 약식 그리고 나니까 너무 쉬운데 그죠? 정근선 2개 그리고 y절편 딱 찍으면 바로 그래프 나오거든요 무리함수 되게 쉽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약식으로 하는 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참수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얘들은 약식으로만 그릴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얘부터 그려볼게요 위에부터 무리함수를 약식으로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다 하던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정형으로 찾은 거거든요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분수는 뭐다? 분모는 0 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리함수는 루트 나오니까 루트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된다고?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자 다시 루트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루트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x값이 나오죠. 넘기면 마이너스 4, 2로 나누면 한 번 더 적을까요? 마이너스 4,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루트 앞에 부호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죠. 부호 뭡니까 이거? 플러스 0이 빼는 거죠. 그래서 이 값 자체도 양수거든요.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걔한테 1을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럼 y가 제일 작을 때 얼마예요? 자, 다시요. 이놈이 제일 작을 때는 0이죠. 네. 거기에 1을 더한 게 제일 작은 거 아닙니까? y 언제 제일 작죠? 1, 1일 때 작고 나머지는 1보다 크겠죠. 1 더하면. 그래서 y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끝날 겁니다. 요게 다예요. 요거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경계점이죠. x는 마이너스 2. 이거보다 오른쪽이 그려져야 됩니다. 됐나요? y는 1이 경계점이죠. 이거보다 오른쪽? 위쪽에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이 선 오른쪽, 요 선 위쪽이니까 어디에 칠해져야 되냐면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져야 된다고. 이쪽 0이면. 그러면 교점을 찍고 이쪽으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 0은 여기에 계속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루트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x를 넘기면 x는 뭐보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됐나요? 자,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네요. 이놈의 부호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음수죠. 루트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거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얘가 제일 클 때가 얼마? 0. 거기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y가 제일 클 때가 얼마? 2가 되겠죠. y는 제일 클 때가 아니고 나머지는 2보다 작게 될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x는 5를 긋습니다. x는 5.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왼쪽이죠. y는 2를 그립니다.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아래쪽이죠. 그럼 이거 왼쪽, 이거 아래쪽이니까 어디 영역? 이쪽 영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다? 여기서부터 점 찍고 이쪽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0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가 음수, 그러니까 음수에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안 되면 영상 보고 조금 연습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차함수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때 지수로그 함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